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질환 3탄, 그 전에 1탄과 2탄 먼저 꼭 봐주세요. 역류성 식도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라 살아온 결과입니다. 누가 살아왔나요? 내가 살아왔지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지요. 그게 습관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역류성 식도염은 습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치려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불을 꺼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방식, 즉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증상을 경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치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약이 솔직히 다 그래요. 하지만 나 자신이 나를 바꾸면 고칠 수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의 생활수칙, 번호맥에서 한번 쫙 나열해 볼게요. 1. 배부른 느낌은 만들지 않기.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2그릇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가 또 다르죠. 배부름을 느낀다는 것은 위장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위장의 압력이 증가하면 위장에 있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부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역류성 식도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식사를 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주세요. 나는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로만 먹겠다. 2. 진짜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불어납니다. 먹는 동안에는 그걸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배부름에 허덕이죠. 배가 부르면 역류한다. 난 원래 밥을 빨리 먹어.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원래부터 그렇다니요. 천천히 먹는 게 잘 안 되시면 딱 3주 동안만 티스푼으로 밥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새 습관이 생길 거예요. 3. 밥 한 숟가락에 반찬은 한 가지씩만 드세요. 원샷, 원킬. 입에 한 숟가락, 한 젓가락 들어오면 수저를 딱 내려놓으세요. 입에 있던 것이 다 넘어갈 때까지. 입속에 있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4. 한 30번 씹으세요. 아주 그냥 입에서 가루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넘기잖아요? 그럼 위장에서도 쑥 내려갑니다. 역류 잘 안 해요. 5. 밥 먹고 눕지 않기. 이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진 분들은 누우면 위장에서 식도로 음식이 역류하기가 더 쉬워지죠. 밤이건 낮이건 밥 먹고 누우면 다 그런데요. 특히 저녁 때는 아침보다 위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녁밥 먹고 주의해야 됩니다. 6.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 3시간 그 이전에 드시도록 하세요.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소장으로 다 내려가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3시간 정도입니다. 저녁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면 역류가 일어나기 너무 쉬워요. 7. 육식을 줄여보세요. 육식을 조금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고기 양이 밥의 양보다 더 많으면 이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요, 위산의 분비를 더 자극하고요, 이게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류하기 쉬워져요. 8. 술입니다. 드시려면 아플 걸 각오하고 드세요. 알코올은 근육을 늘어지게 만듭니다. 술 마시면 사람이 헐렁헐렁해지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식도 괄약근도 헐렁해집니다.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스스로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염증의 치료가 지연됩니다. 잘 안 나아요. 9. 담배. 담배는 식도 괄약근의 힘을 빠지게 하고요, 식도와 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요, 입에 침이 마르게 합니다. 입에서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해서 잘 넘어가게 해야 혹시라도 위산이 식도로 넘어올 때 침이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식도염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꼭 금연해 보세요.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죠. 10. 야식 안 돼요. 특히 족발, 삼겹살, 치킨 같은 것을 야식으로다가 술과 함께 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잤다. 그럼 이건 방금 말한 5, 6, 7, 8, 9번이 다 합쳐진 겁니다. 그동안 이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겁니다. 11. 커피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커피에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특히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가 독하다면서 우유를 타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유는 당장 위산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듯 하지만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위산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식도염이 나을 때까지는 잠시 커피는 스톱. 12. 마음을 잘 먹으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봐요.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배도 답답해져요. 긴장, 불안, 분노, 슬픔 이런 스트레스는 위장이 잘 안 움직이게 만듭니다.
안 움직이면 안 내려가고 역류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자꾸 먹어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많이 띄우시고요. 미안합니다, sorry,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말을 입에 달아보세요. 그러면 속이 더 편해집니다. 진짜예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픈데 병원에 가볼 상황은 안 될 때, 이럴 때 스스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대처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통증 때문에 잠자기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누우면 역류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자지 말고요. 그럴 때는 상체를 좀 높여준 상태로 잠들면 더 좋습니다. 상체를 높일 수 있는 침대가 있죠. 꼭 병원용 침대가 아니더라도 요새 그런 침대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샘 매장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는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좀 주무셔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웨지 필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역류성 식도염 베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침대에다가 받치고 상체가 좀 높여진 상태로 주무시면 한결 편할 겁니다. 그냥 높은 베개 가지고는 안 돼요. 상체가 일으켜져야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제산제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짜먹는 젤 형태의 제산제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사드실 수 있지요. 위산 분비 억제제는 위산이 안 나오게 만드는 약이고요. 제산제는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약입니다. 좀 다른 약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이 제산제를 마트에서도 그냥 살 수가 있더라고요. 처방전이 없어도. 그 개비스콘이라는 그 유명한 약이 마트에도 있더라고요. 복용법 잘 읽어보시고요.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요, 껌을 좀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껌을 씹으면 침이 나오죠. 그 침을 삼키면 그 침 속에 있는 중탄산 성분이 위산을 조금은 중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정리합니다. 삼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루 세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과식, 야식, 폭식 이 삼식을 안 해야 됩니다.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80%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요, 밥을 배불리 먹겠다는 생각 마시고요,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로만 먹겠다. 꼭 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산 분비 억제제 이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특히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이 약을 장기 복용할 때는요, 이 약의 주의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그 약 이름을 쳐보시면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쫙 나옵니다. 거기 이상 반응하고 일반적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물론 담당 의사가 알아서 잘 처방해 주시겠지만 환자분 자신도 꼭 알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